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뮌헨과 보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위의 뮌헨입니다. 볼프스부르크를 4대2로 잡고 오랜만에 공격력이 폭발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에 뒷공간을 번번이 내주면서 수비의 불안감을 노출한 것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톱에 뮬러를 배치하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무시알라가 배치되는 4-2-3-1을 대응을 짰는데 두 선수가 두 골을 합작하면서 성공적으로 전술이 먹혀들었습니다. 칸셀로의 영입도 바이에른 뮌헨에는 상당한 플러스 요소입니다. 맨시티 시절에는 전성기 시절의 폼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이적하자마자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바이언의 라이트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 리카, 노이어, 마즈라위, 흐라벤 베르흐, 마네, 키미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위의 보훔입니다. 도르트문트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게 상당히 강했던 만큼 스코어 차이가 크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물론 도르트문트의 수비 실수로 인한 PK가 아니었다면 무득점이 유력했을 것이며 경기 내용도 도르트문트에게 크게 기울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훔의 스타일은 최대한 공을 빠르게 앞쪽으로 전달하는 수직 구조를 띠고 있는데 때문에 앞으로 찔러주는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타입입니다. 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팀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있는 팀들을 꽤 잘 잡았지만 원정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를 1대0으로 잡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패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올 시즌 수비에서 보훔만큼 약점이 큰 성향임을 감안하면 해당 승리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자는 감보아, 에세르, 그레이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훔이 원정에서는 극도로 약세인 데다 압박 라인이 하프라인 뒤에서 배치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크게 내주는 경우가 잦은 상황입니다. 바이언의 뒷공간을 롱볼 구조로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전력 차이가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바이언도 후방 빌드업을 전담할 선수가 없어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뮌헨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인츠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2위의 마인츠입니다. 최근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바이언과 우니온 베를린으로 리그 1, 2위를 달리는 팀들이었기에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는 있는 편입니다. 올 시즌 리그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등 원래 상위권 팀에게는 약한 면모를 보였죠. 원정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강호들을 아직 덜 만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역습 성향의 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호전적으로 나서는 경우에 더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나서는 팀을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꼴찌 샬케에게 0대1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결정자는 브루조그, 부르카흐, 젠트너, 비드머, 코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13위의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레버쿠젠까지 잡아내면서 자이언트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상대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의 팀이지만 3승 2패를 기록하면서 전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방에서의 거친 플레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방에서 상대를 억제하는 데 나서면서 공을 탈취하고 역습으로 나서는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해가는 팀에게 강한데 다만 마인츠는 실리적인 운영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 한, 이아고, 코르도나, 옥스포드, 슈트로블, 바르가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전방 압박으로 강팀들을 잘 상대하긴 했지만 마인츠는 역습 성향의 실리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압박이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벌어진 공수 간격으로 인한 많은 슈팅 횟수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격에 나서는 아우크스부르크의 공을 인터셉트 능력이 뛰어난 마인츠가 공략하면서 장점인 역습 능력을 발휘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인츠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호펜하임과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4위의 호펜하임입니다. 보훔에게 2대5로 패하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최악인데요. 롱볼 양상에 정교하지 못한 보훔의 공격에도 5골이 터졌을 정도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선수들의 잇따른 이탈이 치명적인 상황이긴 한 상황이나 지난 경기에서도 1대1 능력에서 전혀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드리블 허용 비중은 71%까지 올라가면서 보훔에게 온더볼 능력에서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레버쿠젠이 온더볼 능력으로 상대 수비의 어그로를 끌고 방향을 전환하면서 공간을 넓게 스트는 스타일이라 호펜하임이 수비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 프로멜, 라르센, 스코브, 보그트, 카데라백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12의 레버쿠젠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의적 기질에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도르트문트전에서는 경기는 나름 잘 풀렸지만 결정력이 문제였다면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 압박에 크게 고전하면서 큰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죠. 레버쿠젠의 경우 상대 압박을 유도하면서 수비벽을 공략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온더볼 능력은 필수고 실제로 드리블 능력은 리그 7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결장했던 오도이가 복귀한다면 2선에서의 드리블 능력은 더 나아질 여지가 있고 알론소 감독의 주무기인 압박 유도 이후 전환 전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도이도 턴오버가 많은 타입이라 기복이 있는 유형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죠. 결정자는 아랑기스, 아미리, 루네프, 아주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 안정감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는 온더볼 능력에서 완전히 보훔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레버쿠젠이 압박을 유도하고 이를 이겨낸 뒤 전환하면서 공간을 넓게 쓰는 타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호펜하임의 수비 라인이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도 높은 라인과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한 수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득점력에서 레버쿠젠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기를 잡을 것입니다. 레버쿠젠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6위의 프라이부르크입니다. 리그에서는 도르트문트에게 1대5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공격적으로 나서는 도르트문트에게 상당히 고전한 모습이었는데 실디아가 17분 만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을 정도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후반기에는 대량 실점을 내주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는 등 페이스가 전반기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10월을 기점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슈트라이히 감독이 활동량 위주의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단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구조이죠. 결정자는 케텔 실디아 선수, 슈트라이히 감독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16위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브레멘에게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컵대회에서 대거 투입한 후유증을 이겨내지 못한 모습인데 다행히 이번 경기는 일주일가량의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단의 체력적인 문제는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위 전력이기 때문에 경기력 기복이 상당히 심한 타입이고 하위 전력이 아니면 경기 분위기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위기를 타는 경우에는 다득점에 성공하면서 꽤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편이긴 하나 전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기라시, 토마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최근 대량 실점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높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압박에 적극적인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진 슈투트가르트의 에너지 레벨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슈투트가르트의 원정 약세와 낮은 공격 효율 때문에 승부가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넘어갈 확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오버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레멘과 도르트문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일부 8위의 브레멘입니다. 홈에서 강한 슈투트가르트도 잡고 리그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이 썩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난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에 공 소유권을 쥐지 못한 시간이 많았고 득점도 중거리 슛 2방이 모두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운이 꽤 따랐습니다. 브레멘의 특성은 라인을 낮추는 스타일이지만 홈에서는 꽤 공격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입니다. 때문에 강팀을 상대로도 맞불 양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도르트문트가 템백 양상의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지만 맞불 양상의 팀은 공격적으로 잘 공략을 잘 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홈에서 펼쳐진 5위 이상의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난타전 양상 끝에 패하면서 수비적 약점을 드러내기도 했죠. 결정자는 아구, 음봄, 프리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일부 3위의 도르트문트입니다. 서서히 제 페이스를 찾으면서 리그 3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천적 관계가 짙었던 보훔을 2대1로 잡아내면서 좋아진 팀 분위기를 입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와 보훔을 잡아낸 시나리오는 똑같았습니다. 초반부터 거세게 압박을 바탕으로 몰아붙이면서 자신들의 경기를 주도한 것이죠. 고하남에서 복귀한 알레가 전방 압박에 꽤 적극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라인을 상대 진영 쪽으로 밀어버리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템백 상대로는 다소 고전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템백 양상의 팀도 별 무리 없이 공략하고 있어 브레멘이 맞불이 아닌 전술을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카마라, 모레이, 웨니에, 로테, 아데예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휘슬이 울리자마자 상대를 몰아붙이면서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멘이 홈에서 맞불을 놓는 성향이 강해 오히려 공격진이 공략이 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의 공간을 차단하는 컴팩트한 라인 형성 움직임도 도르트문트가 꽤 괜찮은 상태입니다.
브레멘 주포의 결정력과 수비 라인에서 나오는 미스가 아쉽긴 해도 주도권 싸움에서 도르트문트가 패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도르트문트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